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스프라이트 결합 기능과 키 누름 상태 처리 기능을 활용해서 상어 잡는 잠수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12차 시 학습 목표는 첫째,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스프라이트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스프라이트의 결합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플레이어의 조작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키보드의 키 누름 상태를 단순히 한 번 눌렀을 때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을 때도 감지해서 캐릭터가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복제 기능을 심화해서 수많은 복제본들이 원본과는 독립적으로 각자 다른 행동을 하도록 코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 상어 잡는 잠수부 프로그램은 잠수부가 작사를 이용해서 상어를 잡는 게임인데요. 그림을 보면 프로그램 초기 화면과 실행 화면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서는 잠수부와 상어, 배경 등이 배치되어 있고 실행 화면에서는 잠수부가 움직이면서 작사를 던지고 상어를 잡는 게임의 핵심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현할 주요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들은 나중에 변수와 프로시저를 활용해서 구현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기능을 단계별로 이해하면 프로젝트 전체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프로그램 설계와 구현 과정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잠수부, 작살, 상어, 생명 1, 2, 3 등의 스프라이트와 무대 배경이 필요합니다. 각 스프라이트와 무대는 게임의 흐름에 맞춰서 각각의 역할과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잠수부 스프라이트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화면 왼쪽 중앙에 위치하고 사용자가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작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잠수부는 3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상어와 접촉을 할 때마다 생명이 일씩 감소합니다. 모든 생명이 소진되면 잠수부를 비롯한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의 동작이 멈추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작살 스프라이트는 프로그램 시작 시 항상 잠수부 손에 고정되어서 함께 이동합니다. 사용자가 발사하면 작살은 직선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화면 벽에 닿으면 사라지도록 구현합니다. 이처럼 잠수부와 작살의 기본 동작을 먼저 구현해야 이후 상어 잡기와 생명 관리라는 게임의 핵심 기능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어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1초마다 한 마리씩 상어가 실행창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상어는 3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태와 이동 속도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특히 입을 크게 벌린 상어는 벽에 닿으면 방향을 반대로 바꿔 이동하고 나머지 상어들은 벽에 닿으면 바로 사라지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은 생명 표시 스프라이트입니다. 생명 1은 프로그램 시작 시 화면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잠수부가 첫 번째로 죽으면 사라집니다. 생명 2는 생명 1 오른쪽에 위치하고 잠수부가 두 번째로 죽으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면 화면 상단에서 잠수부의 남은 생명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생명 스프라이트가 모두 사라지면 잠수부의 생명이 모두 소진한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3과 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 3은 프로그램 시작 시에 생명 2 오른쪽에 위치하고 잠수부가 세 번째로 죽으면 사라지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생명 1, 2, 3을 통해서 잠수부의 남은 생명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배경음악을 반복 재생하고
동시에 점수를 0으로 초기화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이 시작될 때 항상 점수가 초기 상태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이제 잠수부, 작살, 상어, 생명, 그리고 무대까지 기본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전 학습으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라이트 결합입니다. 게임을 보면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탄 기사 손에 무기를 든 전사 또는 주인공 머리 위에 체력 게이지처럼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가 결합된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필요한데요. 그림은 결합된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지정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결합된 스프라이트들은 상대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달릴 때 기사는 항상 말 위에 앉아 있어야 하고 캐릭터가 이동할 때 체력 게이지 반은 자연스럽게 머리 위에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준이 되는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중심으로 상대적 좌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력 게이지 바를 주인공 위치 기준으로 설정하면 X좌표는 항상 주인공의 X좌표와 같게 유지하고 Y좌표는 주인공보다 50만큼 위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공이 화면 어디로 이동하든 체력 게이지 바는 마치 하나의 몸체처럼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개념은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잠수부의 손에 붙어 있는 작살처럼 한 스프라이트가 다른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따라다니도록 구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림 A와 그림 B는 방금 설명한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머리 위에 나비를 결합해 두었는데요.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나비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한 모습입니다. 즉 나비가 고양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항상 일정한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번에는 키보드의 키 누름 상태를 감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특정 키가 눌려 있는 동안 계속해서 행동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고 있는 새의 높이를 조절한다고 가정해 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새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손을 떼는 순간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행동은 그림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뒤 손을 뗄 때까지 반복되는 동작을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키 누름 상태를 감지하면 사용자가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게임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앵무새 스프라이트가 스페이스바의 누름 상태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앵무새가 일정한 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손을 떼는 순간 다시 일정한 속도로 아래로 떨어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입력이 한 번 눌림인지 누른 상태인지를 구분해서 앵무새가 자연스럽게 날아오르고 내려오는 동작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 예시는 키보드 입력을 활용한 지속적 동작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이번에는 복제마다 독립된 행동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여러 개의 복제가 동시에 등장할 때 각 복제가 서로 다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계속 복제하고 복제된 고양이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통 변수 속도를 만들어서 복제될 때마다 무작위 값을 넣어서 각자의 이동 속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속도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전역 변수 속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복제된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생성된 고양이의 속도와 똑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먼저 만들어진 복제의 속도가 나중에 만들어진 복제의 값으로 덮어 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전역 변수가 모든 스프라이트가 공유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제가 변수값을 바꾸면 그 값을 사용하는 다른 복제들도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모든 복제가 동일한 값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역 변수는 각 복제마다 따로 생성되며 각 복제는 자신만의 값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제마다 서로 간섭 없이 완전히 독립적인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수 속도를 지역 변수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변수 속도를 지역 변수로 생성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고양이 복제가 자신이 만들어질 때 결정된 속도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합니다. 즉 어떤 고양이는 느리게, 어떤 고양이는 빠르게 각 복제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변수 속도가 지역 변수로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변수는 복제될 때 각 복제에게 따로 만들어지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변수라도 각 복제가 독립적으로 값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역 변수는 해당 스프라이트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그 값이 바뀌어도 다른 복제나 다른 스프라이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특징 덕분에 복제마다 각자 다른 행동, 다른 속도, 다른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배운 스프라이트 결합, 키 누름 상태 처리, 복제마다 독립된 행동 처리 방법을 적용해서 상어 잡는 잠수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하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스프라이트를 준비하고 각각 이름을 변경합니다. 무대는 아래쪽 배경 고르기에서 언더워터 2를 선택해서 배경 속 배경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게임의 기본 화면 구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무대와 스프라이트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스프라이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미리 알면 이후 코딩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먼저 무대는 점수라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이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0으로 초기화하고 잠수부가 작살로 상어를 잡을 때마다 10점씩 증가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점수 변수는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서 게임 중에도 플레이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무대에서 생성된 변수는 항상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전체에서 모든 스프라이트가 이 값을 공유하게 됩니다. 잠수부에게 필요한 변수는 남은 생명과 작살 속도입니다. 먼저 남은 생명 변수는 잠수부의 지역 변수로 생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3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잠수부가 상어에 닿을 때마다 일씩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플레이어가 생명을 모두 잃으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살 속도 변수는 전역 변수로 생성하고 보통 또는 빠름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이 변수의 값이 빠름으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또한 작살 속도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창에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작살 스프라이트가 이 값을 참고해서 자신을 보통 작살 또는 빠른 작살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역 변수로 생성해야 잠수부와 작살이 서로 값을 공유하게 되고 발사되는 작살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작살과 상어 스프라이트의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살은 작살 유형이라는 지역 변수를 생성하고 잠수부의 작살 속도 값에 따라서 보통 작살 또는 빠른 작살로 구분되도록 설계합니다. 이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창에 표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작살의 속도와 종류를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자, 다음 상어는 두 개의 지역 변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어 모양 변수는 1부터 3까지의 무작위 값을 가지도록 설정하고 상어가 생성될 때마다 서로 다른 모양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상어 속도 변수는 1부터 10까지의 무작위 값을 갖도록 하고 각 상어가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두 변수 모두 실행창에는 표시되지 않고 상어 개체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에서 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대에는 댄스 슬로우 모를 등록해서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반복 재생되도록 합니다. 잠수부에는 두 가지 소리를 설정하는데요. 첫째, 스크림2는 잠수부가 상어에 다 생명을 잃을 때 재생돼서 플레이어가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둘째, 알러트는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 작사를 준비할 때 재생돼서 발사 준비 상태를 청각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처럼 소리를 적절히 활용하면 게임 진행 상황을 보다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살과 상어의 소리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살에는 레이저 원을 등록해서 발사 순간 스페이스바 입력과 함께 재생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사 타이밍을 청각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어에는 야를 등록해서 상어가 작살에게 맞아 제거될 때 재생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어가 사라지는 순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무대 스크립트를 작성해 봅니다. 무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점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배경음악 댄스 슬로우모를 반복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시작과 동시에 점수가 초기화되고 배경음악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게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수부 스프라이트 스크립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시에 잠수부는 초기 상태 설정하기 브로셔를 호출해서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실행창 왼쪽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잠수부가 작살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스프라이트 순서를 앞쪽으로 지정하고 지역 변수인 남은 생명을 3으로 초기화해서 게임 시작 시에 생명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위아래 이동하기 브로셔를 통해서 위아래 방향키 입력을 감지하고 입력에 따라 잠수부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 두 브로셔를 통해서 잠수부는 초기 상태를 갖추고 플레이어의 입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상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살 발사하기 프로시저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감지하고 스페이스바가 눌리면 변수인 작살 속도를 보통으로 설정하고 타이머를 0으로 초기화해서 누른 시간을 측정합니다. 만약 잠수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1초 이상 누르고 있다면 작살 속도를 빠름으로 변경하고 음원, 알러트를 반복 재생합니다. 사용자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잠수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 작살을 복제해서 발사합니다. 복제된 작살의 행동은 별도의 스크립트에서 처리하고 발사 후에 0.5초 대기하도록 설정해서 잠수부가 너무 빠르게 작살을 연속 발사하지 못하게 조절합니다. 이 프로셔를 통해서 잠수부는 스페이스바 길이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작살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시저 상어에 닿으면 죽기입니다. 이 프로시저는 잠수부가 상어에 닿았을 때 동작합니다. 먼저 비명소리, 즉 스크림2죠. 이 소리를 재생해서 잠수부가 상어에 닿았음을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남은 생명수에 따라서 메시지를 방송합니다. 이후 변수인 남은 생명을 1만큼씩 감소시켜서 잠수부의 생명을 줄입니다. 그리고 방송된 메시지는 각 생명 스프라이트가 받아 처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잠수부의 생명이 줄어들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생명 스프라이트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게임 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작살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설명합니다. 작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신의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항상 잠수부 손에 붙어 다닙니다.
복제된 작살은 작살이 발생되는 소리로 음원 레이저 원을 재생하고 프로시저 작살 속도에 따라서 작살 유형 정하기를 호출해서 자신의 유형을 보통 작살 또는 빠른 작살로 결정합니다. 복제된 작살은 앞으로 이동하는 행동과 상어 또는 벽에 닿았는지 감지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복제된 작살의 이동은 프로시저 작살 유형에 따라 이동하기를 호출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제된 작살이 상어 또는 벽에 닿았는지 감지하고 이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행동은 프로시저 상어와 벽에 닿았을 때 행동하기를 호출해서 이루어집니다. 프로시저 작살 속도에 따라 작살 유형 정하기는 변수인 작살 속도에 따라서 작살 유형을 설정하고 프로시저 작살 유형에 따라 이동하기는 변수인 작살 유형에 따라 이동합니다. 프로시저 상어와 벽에 닿았을 때 행동하기는 복제된 작살이 상어 또는 벽에 닿았을 때 행동을 수행하는데 이 변수 작살 유형이 보통 작살이면 복제된 작살은 한 마리의 상어에 닿을 때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수 작살 유형이 빠른 작살이면 복제된 작살은 상어에 닿아도 사라지지 않고 벽까지 이동하면서 그 사이 닿은 모든 상어를 잡습니다. 이때 복제된 모든 작살은 벽에 닿으면 사라집니다. 참고로 상어에 닿은 복제된 작살을 삭제할 때 0.1초 기다린 후에 삭제하는데 이유는 상어가 복제된 작살에 닿았는지 감지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어에 닿은 복제된 작살을 바로 삭제하면 상어가 그 복제된 작살에 닿는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어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수행되는 상어의 스크립트에서는 프로시저 초기 상태 설정하기를 호출해서 자신의 초기 상태를 설정하고 1초마다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행동을 합니다. 프로시저 초기 상태 설정하기는 상어의 크기를 40%로 축소하고 상어가 프로그램 실행창 오른쪽 중앙에 있도록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을 반대로 변경할 때 상어가 뒤집히지 않게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해줍니다. 상어는 프로그램 실행창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잠수부가 있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을 왼쪽, 즉 마이너스 90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상어의 모습을 숨기는데요. 참고로 상어의 모습을 숨겼기 때문에 복제되는 상어 역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어의 복제가 수행할 행동에서 복제된 상어의 모습을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복제된 상어의 행동 스크립트에서 복제된 상어는 먼저 프로시저 모양과 속도 정하기를 호출해서 자신의 모양과 속도를 무작위로 결정하고 그 모양대로 자신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담고 있는 변수 상어 속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행동과 프로시저 벽에 닿으면 사라지기, 작살에 닿으면 죽기, 그리고 잠수부에 닿을 때 행동하기를 호출해서 벽에 닿으면 사라지고 작살에 닿으면 죽고 잠수부에 닿을 때 수행해야 될 행동을 무한 반복합니다. 프로시저 모양과 속도 정하기는 복제된 상어의 모양을 차례대로 A, B, C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설정하고 복제된 상어의 속도로 1부터 10까지 무작위로 설정합니다. 이런 무작위 설정은 스크래치의 난수 생성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변수 상어 모양의 값이 1이면 A로, 그리고 2면 B로, 3이면 C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복제된 상어 모양 B는 입이 크게 벌린 모습인데 이 모양을 갖는 복제된 상어는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튕겨서 이동할 것입니다. 나머지 모양의 복제된 상어는 벽에 닿으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제된 상어가 나타날 위치를 프로그램 실행창 오른쪽에 무작위 위치로 설정합니다. 프로시저 벽에 닿으면 사라지기는 복제된 상어가 벽에 닿는지 감지해서 복제된 상어가 벽에 닿으면 그 복제된 상어를 사라지게 합니다. 단 입을 크게 벌린 모양으로 B의 복제된 상어는 벽에 닿아도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프로시저 작살에 닿으면 죽기는 복제된 상어가 작살에 닿았는지
감지해서 복제된 상어가 작살에 닿으면 비명으로 음원 야를 재생합니다. 그리고 복제된 상어가 죽는 효과로 색깔에 2번 변화를 줍니다. 잠수부가 상어를 잡았으니 변수 점수를 10만큼 증가시키고 작살에 닿은 복제된 상어는 삭제합니다. 프로시저 잠수부에 닿을 때 행동하기는 복제된 상어가 잠수부에 닿는지 감지해서 만일 복제된 상어가 잠수부에 닿으면 0.1초 기다린 후에 삭제합니다. 참고로 복제된 상어를 삭제하기 전에 0.1초 기다리는 이유는 잠수부가 그 복제된 상어에 닿는지를 감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생명 스프라이트들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생명 1, 2, 3 스프라이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먼저 자신의 위치를 프로그램 실행창 왼쪽 상단에 적당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크기를 15%로 축소하고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잠수부의 남은 생명 수에 따라서 첫 번째로 죽을 때는 한 번 죽음, 두 번째는 2번 죽음, 세 번째는 3번 죽음 메시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따라서 각 생명 스프라이트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방식으로 생명이 하나씩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2번째 종합 프로젝트 상어 잡는 잠수부를 완성했습니다. 게임에는 잠수부, 작살, 상어, 생명 스프라이트 3개와 바닷속 배경이 사용되었고요. 무대에서는 점수 변수를 만들어서 상어를 잡을 때 10점씩 증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스프라이트 결합, 키 누름 상태 처리, 그리고 복제, 독립 행동과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스크래치로도 복잡한 게임 로직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2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